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했는데 지금 아직 소개는 못하고 저의 작업실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맥북 영상 편집용 컴퓨터가 있고 여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러면 바로 오늘은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DJI 포켓3로 처음 찍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온라인 부업인 SNS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SNS로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좀 떠오르고 있는 이제 뭐 SNS들이 있는데 뭐 기존에 하시던 틱톡도 있을 거고 요즘에 떠오르는 거는 뭐 샤오홍수라든지 스레드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엄청 큰 대형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채널이 엄청 큰 사람은 아니지만 벌써 코로나 이후에 퇴사를 하고 5년째 사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SNS를 하고 있어서 저의 5년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샤오홍수도 되게 핫해가지고 살짝 가입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했고 틱톡도 잠깐 시작해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SNS 채널을 하기에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게 본업이 아니고 뭐 직장 다니면서 아니면 사업하시면서 또 아니면 뭐 시간 이제 퇴사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셔서 SNS를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매 대행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또 SN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뭘 하든 시간은 조금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차가 되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직 1만 구독자는 달성하지 못했고 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그냥 5년째 운영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개인 계정이었어요. 그냥 개인 일상 올리는 계정에서 몇 년 전부터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때 1집 테니스, 제가 테니스에 진짜 미쳐 있었어가지고 운동 계정으로 했었고 그때는 진짜 일상 그냥 친구들만 보는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이제 테니스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그게 조금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인스타 쇼츠도 잘 나오게 됐고 취미로 한 건데 그때 되게 또 마르기도 했고 테니스 옷이 잘 받아서 테니스 패션 쪽으로도 되게 많은 광고랑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테니스 쪽으로 계속 하다가 작년에 이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행으로 주제를 완전히 틀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또 완전히 바꾸면서 다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SNS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SNS가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너무 늦었을까? 레드오션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참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아마 네이버를 모르시는 한국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위주로 하는 이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가 꼭 글을 잘 쓰거나 아니면 제 얼굴이 무조건 노출돼야 되거나 아니면은 일상생활 뭐 이제 꼭 전업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플랫폼이고 가장 진입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블로그도 하루아침에 뭐 제가 글을 한두 개 썼다 해서 뭐 다음날 체험단을 받고 뭐 아니면 협찬을 받고 뭐 여행을 공짜로 다니고 이런 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유튜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같이 시작했던 게 블로그였는데 블로그는 제가 사업이랑 시작과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잡블로그로 운영을 해서 거의 잡블이지만 최근에 작년부터는 여행글 위주로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고료도 있고 애드 포스트라 하죠. 애드 포스트는 이제 또 주제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드 포스트 수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많이 뽑고 있는 네이버 클릭 크리에이터 이것도 뭐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뭐 네이버 페이에 소소하게 들어오는 정도로 지금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기자단도 있을 거고 체험단으로 뭐 생활비 세이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은 방식이 있어요. 뭐 서포터즈라든지 뭐 블로그 광고 대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하게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포스팅을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완전 전문적으로 한 가지 주제만 쓰는 블로그 아니면 내 일상과 내 뭐 기록을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뭐 잡블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저는 잡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사업 관련 글도 쓰고 패션도 쓰고 막 리빙 제품도 소개하고 쇼핑몰 제품도 소개하고 여행도 소개하고 정말 잡다하게 소개를 했는데, 다행히 뭐 상위 노출을 조금 했던 것들이 많아서 뭐 이제 원고 제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뭐 수익화하기는 훨씬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치만 나는 이제 체험단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뭐 여행을 좀 공짜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생활용품, 뭐 패션이라든지 뭐 화장품, 식당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협찬을 받고 세이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험단 위주로 하실 분들은 잡풀로 운영해도 되지만, 요즘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저는 잡풀이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전문적으로 써서 이제 주로 원고 협업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한 가지 주제로 전문적으로 해서 완전 전문 분야로 이렇게 네이버를 키울 것 같고요. 어쨌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꼭 제 사진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제품 사진만 찍어도 되고 식당 사진만 찍어도 되고 또 계속 글만 쓰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짧게 쓸 수 있는 글들은 사진 촬영하고 이런 거 다 빼고 포스팅하는 데는 한 30분이면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호텔이라든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포스팅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날 때 틈틈이 뭐 1일 1포에서 1일 3포까지 할 수 있고, 최소 1일 1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시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제는 다양해요. 뭐 육아라든지 리빙이라든지 뭐 이제 사업 관련 뭐 IT도 있을 거고, 여행도 있겠죠? 패션도 있고 뭐 뷰티도 있을 거고요. 직장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회사 외에는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또는 나는 일 끝나고 그냥 운동만 한다 하면은 그냥 운동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하셔도 됩니다. 뭐 내가 입고 있는 뭐 새로 산 뭐 운동복을 리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있는 헬스에 대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헬스장 리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뭐 다양한 운동 소개를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로그는 꼭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나 유튜브처럼 뭐 구독자라든지 팔로워분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는 사람들이 글을 보기 때문에 이제 상위 노출을 하고 글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어쨌건 내가 막 팔로워를 늘려야 된다 이런 압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글을 쓰고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아시다 보면은 블로그도 금방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퇴사하고 지금까지 5년 넘게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고 있거든요. 블로그를 하기는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채널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채널이 어떤 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사실은 저도 막 샤워 홍수도 들어가 봤고 뭐 틱톡도 한 4-5개 올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채널이 있고 제가 이미 3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캐파의 문제도 있고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채널도 있어서 그런 데는 그냥 과감히 접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3가지 채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SNS는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롱폼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퇴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채널이고, 사실 되게 더디게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 업로드가 느린데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릴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유튜브를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제가 어렸을 때 회사를 퇴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차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막 몇 번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으로 막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걸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사진이 아니고 풍경이라든지 여행 걸어 다니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래서 그 영상들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핸드폰이 초기화가 3번, 4번이 되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갔던 유럽 여행이라든지 지난 여행 영상을 모두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부터 나의 일상을 모두 다 기록하자라고 시작했던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처음에는 회사 퇴사하기 전에 몰래 회사에서 일하는 영상을 찍었었고, 그때는 구독자 100분 정도 되셨고, 제가 영상 편집하는 법도 몰라서 이제 돈 주고 강의를 듣기보다는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뭐 프리미어 프로 편집하는 방법, 영상 편집하는 방법. 그래서 그때 많이 들었던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가 비디오 클래스님이랑, 그때 편집하는 여자분 거 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한참이 걸리죠. 제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가장 어려운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해야지 나중에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따라하면서 짜집기 하고 자막 막 다 삐뚤고, 제 첫 영상 보면은 눈 초점도 안 맞고 자막이 막 이쪽에 가 있고 막 영상도 흐려요. 되게 이상한데, 그때 초창기에 완전 100명도 안 됐을 때 구독자님들이 막 이렇게 영상 끝마무리가 이상하다,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피드백도 되게 많이 주셔서 그것도 많이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만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했었고, 그때 제가 회사 퇴근을 하고 심지어 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11시인데 다음날 이사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사를 하고 이사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밤인 거예요. 밤 9시에. 그때 영상을 미리 찍어뒀거든요. 그때 유튜브에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막 찍어두고 그걸 다음날 바로 편집해서 올렸어요. 그게 바로 복층 이사 브이로그였는데요. 그 영상 조회수가 10만인가 20만, 15만 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제 초창기 완전 떡상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 구독자님 100명이었고 그 영상이 이제 처음에는 8,000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명 상태에서 8,000회, 5,000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행 영상도 막 10,000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마 코로나 시즌을 타지 않았나 싶은데, 그 영상이 8,000회에서 멈췄는데 약 2달 뒤에 계속 핸드폰에 회사에서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조회수가 하루에 2만 회씩 올라가면서 15만 회까지 올라가서 구독자 1,000명을 찍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5년이 되었고 아직은 이제 막 되게 구독자님들이 많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유튜브는 초창기에 제가 했을 때는 롱폼밖에 없었어서 그때는 숏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숏폼도 만들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벅찬데, 저는 아무래도 롱폼부터 시작했다 보니 롱폼 위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유튜브의 단점은 일단 촬영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숏폼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롱폼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롱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데 이제 어떤 컨셉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정보성 컨셉 같은 경우는 한 2-3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콘텐츠를 올릴지 공부도 좀 하고 기획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도 한 4-5시간 걸리고, 그리고 또 이제 편집하는 데는 한 프리미어 프로로 빠르면은 한 3시간, 느리면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립니다. 예전에 초창기엔 저는 브이로그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보성 채널로 튼 케이스인데요. 브이로그를 했을 때는 편집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클립이 엄청 많아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저의 일상이었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퇴사하고 그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이런 브이로그를 찍어서 조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 제가 정보성으로 이렇게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이런 채널로 지금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마 예전에 제가 퇴사할 때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할 때 사업 브이로그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정보성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약간 인스타랑 비슷한 구조긴 한데,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스타랑 조금은 다른 게 롱폼도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거나 촬영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이제 영상 편집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는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확실히 인스타나 블로그보다는 광고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는 이제 편집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촬영하는 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영상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인스타 블로그 대비 이제 광고 수익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3배? 3-4배 정도 가격이 점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나 블로그 원고 쓸 바에는 사실 유튜브 광고 1-2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쵸? 저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일 힘든 채널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 하나를 더 팠는데 이거는 제가 인스타를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롱폼 어떤 주제를,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주제가 중요하겠죠. 내가 브이로그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나는 그리고 매일 일상을 담고 싶어, 촬영하는 게 일상 찍는 게 좋아, 아니면 내가 너무 집순이해서 집에서만 있는 일상들을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브이로그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브이로그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이로그 채널은 정말 이거로 잘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주제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바꿔서.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제 저처럼 이런 정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드를 할 수도 있고 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가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완전 전업 유튜버가 될 거야 이런 거 아닌 이상 회사 다니면서 또 개인 일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데만 시간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다가 지금 일의 캐파가 너무 넘쳐서 잠깐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주제를 잘 선택하셔서 유튜브는 최소 못해도 원래 일주일에 하나 정도 롱폼은 올리고 이제 쇼폼도 같이 올리면 좋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최대한 많이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있어야겠죠. 편집도 해보고 뭐 편집도 틀어져 보기도 하고 또 악플도 많이 달려보고 이런 구조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채널을 하나 키워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채널을 봤을 때 자기 PR하기 가장 좋은 채널은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광고라든지 협업건들은 정말 조금 일반적인 협업과는 좀 다른 것들이 많아서 전 대기업들에서도 협업 제의가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휴 수익이 있고 광고가 있고 애드센스 수익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뭐 공동구매라든지 뭐 다양한 수익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솔직히 애드센스 수익은 거의 얼마 안 되고요. 뭐 두 달에 한 번 뭐 진짜 100달러, 200달러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100달러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는 제휴 수익이랑 이제 가끔 광고도 하는데 광고는 많이 하지 않아서 뭐 좋은 광고가 있으면 여러분 저도 한번 이렇게 소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건 광고 단가가 유튜브는 제 채널 기준으로 낮진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채널인 인스타그램을 소개해 볼 건데요.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애증의 채널입니다. 인스타는 제가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부터 인스타 없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누가 물어보면 요즘 분들은 인스타 아이디 뭐야? 카톡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인스타 아이디 알려줘 이럴 정도로 인스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플랫폼인데, 저도 인스타를 개설한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이 보는 뭐 이제 예쁜 카페 가면 그냥 사진 올리고 제 사진 찍으면 사진 올리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가 코로나 때 테니스를 치면서 이제 테니스 사진들을 몇 개를 올렸는데, 그리고 연습하는 이제 완전 초보고 그때가 엄청 테니스가 붐이었어요. 그래서 초보 테니스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라 저도 테니스 영상 못 치지만 막 올리고 그거를 막 유튜브 쇼츠에 올리기도 하고 그 조회수가 터지면서 광고를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뭐 블랙야크 K2 등등 막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뭐 이름 있는 브랜드랑도 협업을 했고, 테니스 브랜드, 뭐 골프 브랜드, 뭐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을 협찬도 많이 받고 광고료도 받고 진행한 적이 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 마케팅 회사에서 뭐 취업이나 뭐 프리랜서 이런 제의도 왔었고요. SNS라는 게 다양하게 뭐 그냥 단순히 광고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취업과 뭐 또 제 일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쯤은 운영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스타가 왜 애증이냐면 어쨌건 전 계속 테니스 계정을 하다가 취미가 결국에 또 일이 되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한동안은 그 악플이 좀 심해가지고 또 운동 쪽이다 보니까 이게 악플에 질려가지고 그 운동이 잠깐 싫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서 시작한 운동이 계속 모든 게 촬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계속 멈췄다가 작년에 제가 한참 이제 구매 대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노트북 들고 해외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5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사입 쇼핑몰을 했고 계속 한국에만 있었어야 되는, 또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다 보니 해외여행 가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조금 디지털 노마드로 조금 사이드 잡들을 펼쳐 나가면서 해외도 많이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제 인스타그램도 여행으로 주제를 틀었고, 처음에는 여행도 막 그냥 뭐 강원도, 제주, 뭐 일본, 그냥 제가 가는 여행들을 막 무작위로 올렸어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가장 많이 워케이션하러 가는 나라들 위주로 이제 주제를 확 잡고 일본과 베트남 위주로 인스타는 그 컨셉으로 여행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한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나라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베트남이라고 하는 만큼 저는 두 나라를 꽉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나라 위주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스타그램도
뭐 여러 가지 주제를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의 채널들이 있겠지만 뭐 밈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틱톡 하시는 분들 밈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광고주를 위한 계정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일상만 그냥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일상을 뭐 이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틀립니다. 뭐 밈 위주로 올리시는 분들은 이제 팔로워를 빠르게 모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제를 확실히 잡아서 이제 광고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뷰티 쪽이라든지 패션 쪽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완전 광고주를 위한 피드로 맞춰 놓으신 분들을 되게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운영하실 때도 여러분 일상 기록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스타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브이로그에 엄청 재능 있으신 거 아니시면은 사람들은 저의 일상에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주제든지 떠나서 뭐 이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것도 정보성이잖아요. 이것만 정보성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뷰티라든지 이것도 모든 걸 다 정보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정보성 글로, 정보성 영상으로, 정보성 피드로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계속 저는 제일 안 되는 채널이 인스타였어요. 인스타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노출 반응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일본 후쿠오카 가기 전에 조금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가 좀 어려우신 분들, 이제 릴스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광고 영상을 많이 보라고 제 친한 언니가 예전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만드신 분들, 너무 광고 같아도 그런 영상들을 계속 봤고 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서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영상을 카피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참조를 할 수 있겠죠. 아, 나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어떤 컨셉으로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영상 퀄리티를 올려야 될까? 어떤 목소리 톤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스타 같은 경우도 주제를 확 잡으시고 조금 공부를 하셔서 좀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인스타를 막 시작했는데 뭐 패션 리뷰로 하나 떴어요. 근데 패션 리뷰로 조회수가 막 10만, 50만이 나왔는데 갑자기 다음날 먹는 걸 올리고 갑자기 운동하고 이런 걸 올리면 다시 그 구독자셨던 분들이 떨어지겠죠. 내가 잘하고 있는 컨텐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컨텐츠 그리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되게 쉽진 않아요. 저도 우연히 작년에 후쿠오카 가면서 이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서 진짜 좀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막 50만, 제가 예전부터 봤던 50만 유튜버 분들이 제 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DM으로 정보를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조금 누구나 아실 만한 그 연예인 가수님도 저를 팔로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거 제 이제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일본과 베트남 여행 위주로만 그러니까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 컨텐츠들 뭐 이제 한국에서의 일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인스타랑 블로그만으로도 여행 컨텐츠로 돈을 벌고 있고요. 처음에는 되게 협찬해서 시작해서 조그만한 수익, 그 조그만한 제휴 수익에서 이제는 조금 많이 점핑을 해서 몇 달간 제가 일본이랑 베트남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거의 500에서 한 700 정도는 이제 원고료를 받은 것 같고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은 광고료가 되게 낮았어요. 왜냐면 노출도 잘 안 되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이다 보니 근데 이게 조회수가 점점 터지고 이제 피드가 맞춰지다 보니까 한국 에이전시에서 요청하는 광고료가 엄청 점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료도 꽤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원고 욕심도 조금 나고 요즘에 제가 제일 힘쓰고 있는 채널이 사실 인스타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스타로 이제 조금씩 빚을 발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채널에 조금 당분간은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예쁜 영상들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서 영상미로만 가는 영상을 찍었다면 요즘 저희 나라 사람들은 자막 달고 이렇게 정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 릴스도 똑같이 쇼츠처럼 이제 녹음도 하고 스트랩도 짜고 이제 영상을 조금 고퀄리티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롱폼을 올려야 된다면 인스타그램은 일주일에
뭐 최소 못해도 1, 2개, 한두 개 정도의 릴스와 한두 개 정도 피드를 올리면 좋겠죠. 저는 지금 4개월째 1일 1릴스를 업로드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무 힘들고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는 쉬어가고 최소 못해도 3개에서 4개 정도는 업로드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알고리즘 노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요즘에 알고리즘 타는 것도 있고 못 타는 것도 있고 조회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팬도 생기고 팔로워도 늘고 또 이제 원고료도 조금 올라가니까 이것도 해볼 만한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어쨌건 촬영하는데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고 이제 편집하는 데까지도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녹음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하나를 더 개설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행은 일이 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금도 솔직히 반은 일이지만 뭐 모든 게 다 촬영이고 모든 게 다 업로드고 해서 다 일이에요. 그치만 유튜브에 롱폼까지 들어가면 정말 이건 전업 같잖아요. 그치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릴스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유튜브 쇼츠에 안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쇼츠에 그냥 인스타 릴스를 올리는 숏폼만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롱폼은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롱폼 영상도 다 찍어놨습니다. 다 찍어놨고 제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유튜브도 제대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 이제 롱폼도 올리기 시작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본업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쇼츠 위주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제 첫 번째 지금 채널이고요. 제가 두 번째 채널은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릴스 옮기는 김에 하나 더 업로드 하려고 오늘 구독자분이 한 분 더 늘으셨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인스타 쇼츠에 올리는 거 그대로 이렇게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다가 멈추고 해서 꾸준히 하진 않았고 초창기에 좀 몇 개 해보다가 중간에 멈췄다가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는 숏폼만으로도 지금 벌써 구독자님이 벌써 163명이 되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알려준 적도 없고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인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인들이 어차피 제 채널을 눌러봤자 보지도 않고요. 제가 여행을 올리고 있는데 지인은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 채널만 보는 분이라면 알고리즘이 다 깨지고 또 어차피 지인들이 제 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채널을 잡으셔서 계속 꾸준히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두 번째 유튜브도 인스타를 하는 김에 시작을 했고 요즘에는 인스타도 이제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4개월째 1일 1릴스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실 때 어떤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잘 맞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민되시죠?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유튜브가 있고 뭐 샤워홍수도 있고 뭐 틱톡도 있고 뭐 스레드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채널이 가장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스타랑 스레드랑 같이 하셔도 되시고 또 인스타랑 뭐 블로그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난 인스타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어쨌건 자기한테 맞는 채널을 찾기 전에 일단 무조건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 뭐 하지? 나 인스타 할까? 나 블로그 할까? 유튜브 할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려고 장비는 다 사셨는데 한 달, 뭐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시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일단은 제가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업로드를 하면 좋을지 처음부터 너무 각 잡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어딘가에 그냥 업로드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방향성은 좋지 않구나, 이거는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도 그냥 막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분석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겠고 어떤 채널로 유지하면 좋을까 어떤 채널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스트랩트는 또 어떻게 짜야 될까 녹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지 후킹 문구가 들어가서 조회수가 나올지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생각하고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해야지 내일은 해야지 모레는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채널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세 가지 채널을 다 동시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사업도 초창기였거든요. 그 무당분께서 직원이 필요해 보인대요. 한 가지만 하면은 확 뜰 텐데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뜨질 못한대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채널 저 채널 이 채널 하면서 제 일을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도 잘 모르고 블로그도 어렵고 유튜브도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채널 동시에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채널 하나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 일상글이나 개인 일상 영상 사진들은 SNS에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 다이어리에 올려도 되고 친구랑은 그냥 카톡으로 일상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SNS는 제 일상을 공유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정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 사람들이 찾아볼 만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샀어요. 그냥 이 옷이 그냥 예쁘다라고 인스타에 피드, 아, 옷 오늘 샀는데 예쁘다, 이렇게 올려서 셀카를 올리는 것보다 이 옷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게 언제 나왔고 어디서 샀고 이 가격은 얼마고 막 이런 걸로 릴스라든지 피드를 올리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컨텐츠를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일단은 세 가지 채널을 하면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일하면서 인스타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치만 이걸 5년째 하면서 장점은 인스타랑 블로그, 특히 제가 유튜브는 주제가 지금 다르고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파긴 했지만 아직은 이거는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인스타 블로그는 제가 여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하나의 인스타그램만 운영하시는 여행 크리에이터 분, 그리고 블로그 하나만 운영하시는 여행 크리에이터 분보다는 인스타와 블로그 두 개의 채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 이 두 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큰 광고들이라든지 큰 협업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두 개 운영하는 게, 또 채널 세 개를 운영하는 게, 뭐 동시에 미러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행이면은 뭐 인스타에 올린 거를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린 걸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채널 또는 세 가지의 채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뭐 5성급 호텔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형 광고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꼭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달아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채널이 이제 또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면 이렇게 또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하나를 먼저 시작해 보시고, 아, 나 이제 좀 방법을 알겠다. 나 이 채널 이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나 인스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 다음 채널을 같이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처음부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잖아요. 전 오늘도 다시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놀기 좋은 주말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 그리고 새로운 부업들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